이번에는 생각 관찰 기록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관찰 기록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날짜와 상황을 쓰는 칸이 있고요. 이거 좀 더 크게 해서 보는 게 낫겠군요. 자, 조금 일단 표부터 좀 살펴본 이후에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생각 관찰 기록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적어 나가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날짜와 상황을 적는 칸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공황이 생겼던, 또 공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불안이 느껴졌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적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겠지만 생각 관찰 기록지는 꼭 공황이 왔을 때만 한다기보다는 불안이라든지 평소에 내 생각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내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평상시에도 수시로 해나가면 좋습니다. 물론 공황이 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어떤 상황이 생겼던 날짜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나한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금방 들었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습관이 돼서 빨리빨리 어떤 상황에는 탁탁탁 나도 모르게 생각들이 생긴다고 했죠. 아마 공황에는 불안을 더욱더 유발하는 어떤 그런 생각, 어떤 신체에 대한 나만의 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빨리 다시 캐치해서 여기다 이제 적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황이 있을 때 적으면 정말 좋겠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머릿속에 내가 공황이 있었고 이런 증상이 있었고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나중에라도 작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공황 우리 수첩 같은 거 처음에 만들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생각이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관적 가능성. 그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이런 생각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게 몇 %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했는지. 생각이 좀 잘못된 거라고 해도 그 공황이 오는 순간에는 그 생각을 정말로 90%, 100%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 오류 칸에는 속단하기와 재앙화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 물론 두 가지 다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쓰는 거고, 반대 증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되는 더 객관적이고 더 합리적인 다른 생각들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릴 가능성, 틀릴 증거들은 없는지 한번 조금 더 폭넓게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한 생각에 대해서 반론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괜찮아, 내가 생각한 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증거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 조금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찾고 난 이후에 현실적 가능성을 먼저 적으셔도 되고 새로운 생각을 적어도 되는데, 이 반대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다시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적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로 줄었느냐. 처음에 생각했던 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주관적으로 맞아, 나 지금 진짜 쓰러질 거야 라고 어떤 생각이 스쳤다고 하면 그게 순간적으로는 나 정말 꼭 쓰러지고 말 거야 90%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 증거와 새로운 생각을 한 뒤에는 그래, 내가 쓰러질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지. 지금까지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잖아. 이렇게 훨씬 작아지는 가능성을 쓰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공황이 있을 때 이 한 줄을 쭉 써나가는, 이게 바로 생각 관찰 기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여러 차례 이제 써나가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공항에 올 때마다 쭉쭉쭉쭉 적어가면 이 사고 오류 쪽을 쭉 보면 사고 오류 쪽도 그렇고 스친 생각 쪽을 쭉 보면 비슷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떨 때 어떤 생각의 오류들을 자꾸 범하는지를 찾아내면 내가 흔히 범하는 생각의 오류,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탁 오는 생각을 수정할 수 있고 바로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생각 관찰 기록지입니다. 요번에는 생각 관찰 기록지, 이지연님의 생각 관찰 기록지, 지연씨의 생각 관찰 기록지를 해오신 거를 2개 정도의 케이스가 되겠네요.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확대를 시켜보면요. 자, 지연씨의 생각 관찰 기록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좀 크게 보죠. 지연씨의 생각 관찰 기록지를 보십시다.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네요. 1월 10일. 퇴근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다, 숨이 차다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지연씨 사례를 몇 번 봤지만 역시나 대중교통에 있어서 숨이 찬 증상부터 시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스쳤던 생각이 바로 숨이 찬 요 증상을 해석한 거죠. 요 증상을 이제 해석한 게 이제 여기인데요. 나는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증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참 여기가 재미있는데, 이게 공항에 있는 분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쓰러지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정말 쓰러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데, 순간적으로 공항에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생각은 예전에는 안 쓰러지니까 오히려 요번에는 쓰러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딱 떠오르지 않더라도 곰곰하게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 연습을 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쓰러질 거야. 그럼 쓰러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건 정말 인생 최악의 끔찍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뭐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 잠깐 주저앉는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가장 최악의 일일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번엔 쓰러지지 않았으니, 이전까진 쓰러지지 않았으니 이번엔 쓰러질 거야 라는 생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또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비행기라든지 또 기차에서 많이들 또 표현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기를 무서워하는 비행기 공포증, 비행기에서 공황이 생기는 분들을 보면 지금까지 비행기를 몇 번 타보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면 비행기 사고가 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사고가 날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기에는 이전까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요번에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제 그런 오류들도 보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봅시다. 그때 지현 씨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내가 정말 쓰러지고 그것은 내 인생 최악의 일이 발생될 거야 라는 걸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90% 가까이나 믿은 겁니다. 난 쓰러지고 인생 최악의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게 90% 믿어지면 어느 누가 불안하지 않고 어느 누가 정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벌써 들어온 뒤에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행동이 있어서 제대로 된 것들을 느끼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사고 오류로 보자면 속단하기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속단하기와 재앙화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모두 다 들어있는 거죠. 예전에는 쓰러지지 않았으니 이번엔 쓰러질 거야. 뭐 벌써 속단이잖아요.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닌 자신만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고 약간 미신 같은 근거를 가지고 또 본인의 기분으로만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속단하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재앙화하기도 들어있죠. 인생 최악의 끔찍한 일이야.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인생 최악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죠.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는 재앙하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연 씨가 적어낸 거예요. 이거를 다른 치료자가 보고 적은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각을 검토해보고 연습을 해서 내가 지금 속단하고 있구나.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재앙하고 있구나.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막 나도 모르게 폭주해서 나가는 잘못된 생각을 막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찬찬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럴 때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항은 안전하다는 뜻이야.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란 뜻이야. 라고 이전의 경험을 바르게 증거로서 이제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좀 들죠. 그래서 차분하게 다시 지금 숨이 차는 증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전부터 쓰러지지 않았다는 건 이번에도 쓰러질 것이 아니라는 증거야. 또 공황 자체는 나를 쓰러지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쓰러지면 어쩔 건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쓰러지거나 공황이 오면 거기서 생각이 멈춰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끔찍하다라고 끝나요. 근데 쓰러진 게 왜 끔찍하냐고 자꾸 물으면 그냥 창피해서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봐보세요. 쓰러져 봐야 1분도 안 돼서 일어날 거야. 보통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 할 거야.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좀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래봐야 큰일은 아니다. 이렇게 무조건 괜찮아 난 쓰러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들로 다시 생각을 이제 수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정말 쓰러지고 인생 최악의 끔찍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몇 %냐라고 다시 생각했을 때 90%였던 것이 5%로 줄어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쭉 따라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다 끝나셨을 거겠죠. 주관적 가능성까지 보면서 주관적 가능성에서 끝나고 이거는 이제 불안을 막 유발하기 시작했겠죠. 원래 같았으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다시 돌아보고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생각 관찰 기록지의 요점이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우를 한번 또 볼까요? 1월 13일에 상사와 식사를 하는데 지연 씨는 이렇게 식사하는 속이 메스꺼리는 것부터 또 시작돼서 공황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상사와 식사를 하는 좀 긴장된 자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메스꺼리는 것보다는 또다시 숨이 찬 것부터 또 시작이 됐군요. 이제 공통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체 증상 공통점 아마 공황 기록지에서 벌써 어느 정도는 찾아졌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럴 때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너무나 빠르게 스쳐가서 아마 잘 몰랐겠지만 이렇게 공황 기록지를 적으려고 생각하면서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내가 좀 숨이 차서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상사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니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거는 정말 100% 확실해. 상사는 나를 지금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확실해. 이렇게 100%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가 오겠어요? 굉장히 위축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숨이 차고 공황까지 가고 다음부터는 회사 나가기도 싫어지는 이런 걸로 쭉쭉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하자 이겁니다. 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속단하기가 일단 들어가 있죠. 속단하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니 눈빛이 뭐 어땠다는 겁니까?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가 불편해 보이니까 유심히 보는 건지 바보 같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일을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나무라려고 하는 건지 무슨 의도로 눈빛을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지연 씨는 그냥 나를 바보 같다라고 봤다고 속단을 해버린 겁니다. 재앙하기도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냥 바보 같다고 가장 안 좋은 생각들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재앙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속단하기에 가까운 이제 그런 사고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속단하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 증거. 이제 반대 증거죠, 여기가요. 반대 증거를 이제 체크하는 데를 보시죠. 내가 정말 상사의 눈빛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상사의 눈빛을 봤어야 하는데 그게 실제 일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만의 생각. 왜냐면 내가 불안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는 자꾸 안 좋게 해석하는 게 생기니까요. 공황에 빠지면 모든 거를 안 좋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돼. 지금 상사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을 확장시킨 거는 지금 나만의 속단하기야. 이렇게 반대 증거를 생각했군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로 생각을 바꿨냐면 상사가 내가 숨차한다고 나를 바보로 여길 일리는 없다. 그쵸?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내가 막 숨차는데 정말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신경을 안 쓴다든지 또는 걱정을 한다든지 왜 그러냐고 묻는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오히려 나를 걱정하겠지. 그리고 맞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까 나왔던 재앙화의 요소였죠. 숨찬 모습을 바로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 숨찬 모습은 바보 같은 것과 상관없어. 그리고 또 나를 설령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상사가 인격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100%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그래도 0이 되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10% 정도. 100%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바보로 여겨질 거라는 생각에서 그게 90%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으로 확률이 줄면 그 뒤에 생기는 불안의 정도도 확 줄겠죠.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가 좀 숨이 찬데 좀 제가 이상하게 보이세요? 이렇게 물을 여유까지도 생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생각 관찰 기록지다. 근데 생각 외로 이 생각이 너무나 빠르게 스쳤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오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반대 증거와 새로운 생각으로 쭉쭉 넘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부터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 공황이 왔을 때 기록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 가장 간단한 공황 기록지를 했었죠. 공황 기록지에서 우리가 어떤 신체 증상들로 시작되는지 또 몇 분 정도 가는지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가 체크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황 불안 요소표를 통해서 어떤 요소들이 또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분석표까지 작성하는 연습을 했었죠. 이번에는 생각만에 대해서도 생각의 오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체크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관찰 기록지라든지 또 분석 요소표 이런 것들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각 관찰 기록지를 한 번 더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윤성철님의 생각 관찰 기록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윤성철님 우리 기억나시죠? 윤성철님은 주로 가슴이 뭔가 좀 답답하고 땀이 나고 또 자동차, 이제 승용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이런 부분에서 공황이 잘 왔던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또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때 공황이 잘 오는 이제 이런 분이었죠. 자, 봅시다. 자 상황 4월 5일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역시나 출근길 터널 속에서 차가 막혔다. 이때 이제 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신체 증상으로 시작을 했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죠. 윤성철님이 이제 우리가 아님에도 이제 여러 차례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럴 때 힘들어하겠구나. 이럴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좀 감이 잡히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윤성철님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스쳤냐면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날 때 이러다가는 견디기가 어려워 통제력을 잃고 사고가 나고 말 거야. 이러다가는 견디기가 어려워 통제력을 잃고 사고가 나고 말 거야. 그건 내가 미쳤다는 걸 의미할 테지. 내가 이제 미쳤다 이제 이거죠.
나는 이제 통제력을 잃고 말 거고 사고가 날 거야. 그건 내가 미쳤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정말 끔찍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관적으로 정말 사고가 나고 내가 미칠 가능성 60%, 상당히 높은 거죠. 터널송에서 내가 미치고 사고가 날 것을 60%까지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 생각을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또는 머릿속에 이제 한번 재판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잘못된 게 보입니까? 이러다가 내가 통제력을 잃고 말 거야. 그리고 사고가 나고 말 거야. 그냥 자신의 느낌만으로 속단을 하고 있죠. 이게 속단하기죠.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사고가 나고 말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제한하기.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공황의 생각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속단하기는 거의 대부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또 몰고 가는 제한화하기도 흔하게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지 아시죠? 반대 증거들을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야 됩니다. 야, 그래, 내가 속단을 하고 있고 제한화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인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보는 거죠. 지금은 공황이 온 거야.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은 처음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여러 가지 공황의 메커니즘, 공황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공황이 온 거야. 내가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야. 그렇죠? 공황이 통제력을 잃은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너무나 엄격하게 통제력이 잘 발휘돼서 계엄령 상황이 착착착착 너무나 민감하게 돌아가는, 통제력이 너무나 과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황이라고 했죠. 여기서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달아나고 싶은 뭔가 마음의 공황 반응으로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 자체도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돼. 내가 미치고 말 거야 라는 이 생각 자체도 사실은 여기서 빨리 달아나고 싶은 몸의 반응이야 라고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응용해서 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했네요. 증거들을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공황은 오히려 부딪힐 때 극복할 수 있댔어. 그렇죠. 일부러 우리가 찾아 나서고 경험하면서 본인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 순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나 봐요. 공황 기록지를 작성해보자. 정말 훌륭하죠. 지금 이렇게 생각 관찰 기록지도 그렇게 아마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접촉사고가 나면 할 수 없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최악인지 한번 그러면 어쩔 건데 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지현 씨가 있었죠. 상사가 나를 바보 같다고 느끼면 어쩔 건데, 근데 그게 정말로 인생 최악의 끔찍한 일인가? 생각을 한번 해봤죠. 또는 지현 씨 앞에 이제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쓰러지면 1분 동안 쓰러지면 어쩔 건데 그게 그렇게 인생 최악의 끔찍한 일이야 라는 생각처럼 최악의 경우, 왜냐하면 이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터널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접촉사고가 나는 거죠. 접촉사고가 나면 할 수 없지, 적어도 큰 사고는 날 리가 없잖아 라고 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좀 이제 연결이 됐죠. 이렇게 반대 증거와 새로운 생각을 찾고 나니까 60%로 생각됐던 사고가 나고 나는 미칠 거야 라는 확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1%야 라고, 99%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스스로가 믿는, 단순히 괜찮을 거야 라고 자꾸 암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또 배운 것을,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도입해서 실제 1%라고 본인이 믿어지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오히려 견딜만해지고 터널을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성철 씨의 예를 보시죠. 요번에 역시나 성철 씨가 괴로워하는 어떤 이제 회의 시간이군요. 회사에서의 상사와의 회의 시간. 이때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들어간 게 아니군요. 회의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여기도 또 들어갔네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네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들로 연결되냐면, 자, 아침부터 기분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또 불안했겠죠. 불안한 것을 보니까 불안을 증거로 삼은 겁니다. 사실 이 불안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라고 해서 유발된 불안인데 이것을 또 증거로 다음 생각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불안한 걸 보니까 이것은 무슨 징조다, 불길하다. 분명히 회의 도중에 공황이 오고 말 거야. 나는 잘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의 기분을 통해서
다음 생각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믿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핑계를 대고 빠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아프다라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아마 회의를 빠졌겠죠. 자, 이런 생각을 그 순간 자동적으로 너무나 빨리 스치는 생각이었을 텐데요. 90%나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이런 생각이 90%나 믿어진다면 누구나 불안하고 회사를 못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단계 우리가 내가 한 생각이 맞나라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단하기와 재앙화하기가 어디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속단하기 눈에 보이죠? 내가 불안한 걸 보니 내가 공황이 오고 말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의 생각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속단하기죠. 재앙화하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지금 속단하기에 더 무게가 실리는 이런 사고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내가 한 생각의 반대 증거, 내가 한 생각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뭔지 찾아보면 그렇죠. 내가 한 생각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회의 도중에 공황이 오고 망신을 당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했더니 내 기분대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미 부정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평소에 너무 부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꾸만 더 몰고 가겠죠. 이제 객관적인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준비도 열심히 했고 도중에 힘들면 솔직히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 하면 돼.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것보단 나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솔직하게 오히려 얘기하는 게 더 끔찍하지 않은 일이다. 자꾸만 이렇게 피하다가는 결국 더 끔찍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꿨네요. 그래서 여긴 적진 않았지만 90% 나는 결국 잘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5%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회의를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회의를 용기 내서 참석하셨을 거고 어느 정도 조금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잠깐만 쉬었다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피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겪어냈을 겁니다. 그런 태도가 있다고 하면 공황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더 잘 오지를 않습니다. 와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 오지 않는다라는 게 참 공황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지현 씨와 성철 씨의 생각 관찰 기록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성철 씨가 느꼈던 생각 관찰 기록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대신 직접 이제 적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날짜와 상황을 적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가령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좀 적겠습니다. 4월 10일 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리고 출근길에 사람이 많은 계단을 오르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겁니다. 이때 가슴 통증이 느껴졌다. 가슴 통증. 아이고, 이거 글씨를 아주 작게 쓰기가 어려워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긴 불편하지만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있었냐? 가슴 통증이 있었다 이겁니다. 출근길이었고 사람이 많은 계단을 오르는데 가슴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이 스쳤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불안했고 불편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작성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불편한가라고 봤더니 어땠겠어요? 성철 씨가 보통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때는 성철 씨가 적어오신 걸 보면 가슴 통증이 있는 걸 보니 내가 심장마비가 일어날 것 같다. 심장이 잘못된 것 같다.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야 저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이거 보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주위에 정말 심장마비로 고생했던 분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 또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옆에서 보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성철 씨도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출근길 계단을 오르는데 가슴 통증이 있었고 가슴 통증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다라고 순간 생각이 튀어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관적 가능성을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90%까지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령 여러분 심장마비가 지금 90% 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실제 그렇게 될 거야라고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공포스럽죠.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성철 씨의 생각에 있는 사고 오류를 우리가 그럼 찾아냅시다.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불안하지. 근데 내가 한 생각이 정말 올바른 거야? 어떻게 잘못됐지? 자, 여기서 벌써 잘못됐죠? 내가 가슴 통증이 있는 걸 보니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다. 뭡니까? 근거가 안 되는 것을 그냥 바로 믿어버린 거죠. 속단해버렸죠. 어떤 특별한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냥 사람이 많은데 계단을 오르는 또 이전에 수도 없이 느꼈었던 그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 이제 심장마비에 걸릴 거라고 믿었으니까 속단하기. 그리고 죽을 것 같다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재앙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있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 증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서 또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반대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슴 통증이 있다고 심장마비는 아니다. 이런 거죠. 더군다나 내가 100번도 넘게 같은 증상을 겪었는데 실제 쓰러진 적은 없었어.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반대 증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또 이제 신체 검진을 또 이분은 했었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병원에서 들었던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거나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떤 그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상이 왔다라고 주관적으로 자꾸 믿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성철 씨도 이제 그런 거였죠. 그렇게 이제 차분하게 이제 반대 증거를 찾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질 가능성이 몇 %로 보였을까요? 정말로 이제 그래도 0%로 믿어지시지는 않았네요. 1%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가능성. 그리고 나서 정말 합리적으로 제대로 생각한 건 무엇일까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괜찮았다. 건강검진에서 건강했다. 이건 진짜 심장 문제가 아니다. 그냥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전에도 100번이나 넘게 경험했던 공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내가 너무 빠르게 흉식 호흡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 거야. 빠르게 흉식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겠죠. 흉식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야.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표를 보시고 스스로가 펜으로 더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간단하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차례를 적은 거죠. 성철 씨의 생각 관찰 기록지였고요. 4월 10일 날 출근길 계단을 걷는데 가슴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 같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표를 다운받으시거나 스스로가 작성을 표를 만드시거나 또 수첩을 만드시거나 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공항에 왔을 때 그냥 자꾸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오류가 없는지 재판하시고 합리적으로 바꾸고 하다 보면 행동과 감정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요. 또 실생활에서 꼭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